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연 사무관입니다. 어, 공익법인 실무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속가능 회계센터에서 이렇게 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유용한 교육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공익법인 신고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준비한 거라서요. 좀 신고 경험이 많으시거나 또 공익법인 회계를 좀 잘 알고 계시는 세무사분들, 회계사분들께는 좀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네. 순서는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이제 꼭 아셨으면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그리고 신고 관련된 법령 그리고 홈택스에서 결산 서류 공시하는 방법과 요령 그리고 최근 주요 개정 세법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공익법인 개념인데요. 공익법인 관련해서는 이제 상증법의 시행령 12조에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 그리고 학교, 그리고 유치원 또는 이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에 이제 법정 기부금을 받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그 외에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영위하는 사업 등을 하는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법인 범위와 관련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에 최근에 많은 개정이 있으면서 공익법인에서 공익법인 범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법인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18년에 법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이제 벗어난 그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삭제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올해부터는 이제 공익법인이 아니게 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이 아니게 되었고요. 또 이제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도 더 이상 이제 공익법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도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단체들이 생겼는데요. 18년 2월 13일 전에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 장학단체,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들, 그리고 법인 규칙에 의해서 지정돼 있었던 기부금 단체들 중에 일부가 이제 더 이상 작년 말이죠. 20년 12월 31일까지만 법령에 의해서 이제 유예 규정에 의해서 이제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러한 단체들이 이전에는 당연지정 기부금 단체라고 해서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다가 이제 앞으로는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이 단체들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지위도 유지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삭제된 공익법인과 그리고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제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단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공익법인을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출연자나 기부자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지 않으시면 앞으로 그냥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남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간단하게 지정 절차를 이제 써놨는데요. 비영리단체가 이제 국세청으로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각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으로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요건을 검토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지정 추천을 하게 되고요. 매 분기 말에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일이 속하는 1월 1일부터 이제 소급해서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이 되고 그와 동시에 공익법인으로서도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이제 신고 의무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공익법인의 납세 의무 개요를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이제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공익법인은 이제 증여세를 면제받게 되고 그리고 그 대신 출연 재산에 대한 각종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특히 이제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 재산에 대해서 3년 내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매각대금을 기준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운용소득도 이제 기준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등 이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출연 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납세 협력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출연 재산 보고나 또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결산 서류 공시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들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등 각종 납세 협력 의무도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수익사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도 신고 납부하실 의무가 있겠습니다. 공익법인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제 법령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보면 이제 3월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동시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도 보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이제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결산 서류 등 공시 의무가 있고요. 그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들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서 결산 서류를 공시할 때 같이 제출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이제 기부금 관련해서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 명세서라는 것을 이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은 그 발급한 건수와 그리고 금액을 명시한 발급 명세서도 6월 말까지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익법인의 다양한 그 납세 협력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3가지 주요 신고 의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 이제 출연재산 보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들은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재산을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는 이제 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총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들만 의무 공시 대상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이 결산서류 공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고요. 그리고 연간기부금 모금 실적입니다. 법인세법상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는 이 연간기부금 모금 실적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주요 신고 의무 중에서 이제 결산서류 공시를 하실 때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라는 이 서식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법인세법상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도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두 서식이 이제 동일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
서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이 서식을 왼쪽에 있는 그 공시서식은 4월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간기부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는 3월 말까지 이제 제출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서식으로 이렇게 두 번 제출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이제 개정이 돼서 이번 개정 그 세법 안에 그 결산서류 공시를 표준 서식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서식을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법인세법상 연간기부금 모금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공익법인 투명성 관련해서 이 결산서류 공시가 점점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공시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입니다. 이전에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었던 자산 총액 5억 미만이면서 수익금액 3억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2년 말 이전에 게시하는 사업연도 공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유예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제출 서류로는 의무공시 서식, 그리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기부금 수익 및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주식에 관련된 명세와 그리고 운영소득을 이제 사업 운용을 통해서 운용소득이 있는 단체는 운용소득 명세서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출연자 및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 보고서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누락을 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시정 요구에 잘 따라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거나 재공시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을 보면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된 이제 서식을 공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이제 18년 1월 1일 이후 게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지만 그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이제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 사업연도에 자산 총액이 20억 이하이거나 18 사업연도에 이제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계속 유예되었지만 20년 1월 1일 이후 게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공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2월말 법인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공시분부터는 규모와에 상관없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공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규모 법인들이 이제 공시하게 되는 간편서식입니다. 기존의 이제 표준 서식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서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사항과 그리고 자산 부채 현황, 그리고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요 정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대해서 이제 더 상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제를 이제 두자면 앞서서 이제 강의 교육을 들으셨던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가 이미 이제 작성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산서류 공시를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결산서류 공시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이제 뭐 아이디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기관의 아이디 로그인 하셔도 되지만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하시면은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각종 서비스도 이제 같이 받으실 수 있어서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화면은 저희 이제 국세청 홈택스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금 종류별 우측 하단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공익법인 공시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시공개 등록하기 쪽 이제 단체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등록하기 화면 중에서 결산서류 공시 화면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시면은 처음에 이제 접속하시면 요런 이제 의무이행 안내 서비스 팝업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 수집한 각종 공익법인이 그동안 의무 이행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고 해당 공익법인에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불로 표시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 확인을 하셔서 이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을 창을 닫으시면은 이제 결산서류 공시 메인 이제 등록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표준서식 부분이 있고요. 이제 자산송액 5억 이상 그리고 총 수익금액 3억 이상의 공익법인은 이 표준서식 작성하기로 들어가셔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소규모 이제 적용이 좀 유예가 됐던 자산총액 5억 미만이면서 총 수익금액 3억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류 간편서식 작성하기로 들어가셔서 요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간편서식은 이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서식으로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서식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요 화면을 이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저기 지금 파란색 네모칸으로 표시된 기본 정보 입력에서부터 공익목적사업 수익, 손익비용 세부 현황까지 여기가 그 의무공시 서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정보를 요약해서 기재하는 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는 이제 하단에 사실 작성하게끔 이제 버튼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작성을 다 해주시고 그 부분을 이제 출력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 공시 의무서식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이는 이 버튼별로 들어가 보시면 모든 이제 작성 화면에 서식별로 저희가 작성 요령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작성하시기 전에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세청 누리집에도 전체 동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는 란입니다. 처음에 이제 결산 연월을 입력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미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서 이미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밑에 세부사항 중에서 저희가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이 일부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입력이 돼 있는 부분은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란인 부분은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법인명, 대표자, 그리고 뭐 소재지 등은 자동으로 입력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관청은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설립을 허가해준 주무관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무관청이 이제 위임을 해서 위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기간의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이제 기관이 설립을 했을 때 설립 당시에 허가를 해준 관청과 지금 현행 관리감독 주무관청이 다른 경우에는 현행 주무관청을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단체 유형은 법인세법상 법정 기부금 단체인지 지정 기부금 단체인지 또는 그 기타인지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법상 재단인지 사단인지 또는 이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공공기관인지 그 외의 단체인지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과 그다음에 설립 주체,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와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고용 직원 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사수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등기된 이사 구성원의 수를 명시해 주시면 되고,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에는 연 누계 인원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 누계 인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명의 봉사자가 각 이제 1년 동안 12일을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3명이 12일이니까 36명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1명이 365일 매일 봉사를 했다라고 하면 365로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이제 명시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계산하실 때는 일용직을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 꼭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복식부기 여부와 그다음에 적용 회계 기준, 그리고 세무 확인 여부와 회계 감사 여부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대표자의 성명과 확인 날짜를 통해서 확인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무 자산 현황 작성 화면입니다. 재무 현황이랑 자산 현황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 상태표상 가액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긴 할 텐데요. 공익목적 사업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을 말하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그 공익목적 사업 외에 임대업이나 대부업 이런 것들 이제 다른 사업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네,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 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공익목적 사업의 반대 개념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단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사업 자체가 공익목적 사업이면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수익사업도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전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입장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 역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도 해당하지만 그 본연의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목적 사업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에 이제 아무리 이제 임대업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타 사업 부분으로 구분해서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품 판매나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제 금융자산 투자 등은
이제 설사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타 사업 부분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산을 이제 명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요 순자산도 사실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기본 순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처분의 제약이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순자산 조정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나 이런 것들 순자산 가감 성격의 항목이고 그 외에는 보통 순자산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토지 자산 현황을 이제 성격별로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토지 건물 그리고 주식 출자 지분, 금융자산 이런 것들도 전부 재무 상태표상 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산공시 오류 사례인데요. 이 자산 현황을 작성하실 때 많이 발생했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자산 현황을 하실 때 토지, 건물, 금융자산, 기타, 주식 이런 것들을 성격별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법령상 서식에서는 그 지금 빨간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홈택스에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상 기존 이제 3월에 기보고되는 출연재산 보고서상의 토지가액, 건물, 그리고 주식가액 이런 것들과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서에 있는 이런 자산 현황과 그리고 나중에 결산서류 공시하실 때 자산 현황을 이제 일치하게 해서 공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수익 현황 작성 요령입니다. 수익과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운영 성과표상에 사업 수익, 그리고 사업 외 수익,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중의무 환입액을 역시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나눠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사업 수익을 보면은 이제 공익목적 사업 쪽에서 보면 기부금, 보조금, 회비, 기타 사업으로 기타 수익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기부금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신 유의하실 점은 기본 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상 기부금 수익으로 기재하지 않으시고 순자산으로 바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 보조 공공기관 등의 이제 보조 사업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받은 이제 보조금은 사업 외의 수익으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같이 이제 사업 이제 외적으로 이제 수익사업 쪽에서 받으시는 보조금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 외 수익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비 수익은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기재를 하시되 사실상 이제 기부금 성격을 가진 회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납부에 따른 이제 혜택이 없거나 강제성이 없는 회비 등이 있고요. 그리고 명칭으로는 회비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성이나 대가성 그리고 대가성이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회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부금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외의 수익은 앞서 이제 작성한 사업 수익 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정기 오류 수정 손익 등 그 외에 기타 사업 수익 외 수익을 명시해 주시고요.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좀 발생했던 오류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이제 기재를 누락을 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케이스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 비용 현황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운영 성과표에 따라서 기재를 하시는 건데 이후에 작성되는 운영 성과표에 있는 값들과 많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잘 확인하셔서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현황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역시 운용 성과표상에 있는 값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공익목적 사업 비용을 이제 기능별로 분류해서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 이제 사업 수행 비용과 그리고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을 거니까 기재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 수행 비용은 실제 그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장학단체라고 하면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복지법인이라고 하면은 복지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비용은 이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반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고요. 모금 비용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홍보, 행사 주최 비용, 그리고 모금 납부서를 발송하는 이제 모든 모금 활동에 이제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사업의 비용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익 목적 사업 세부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단체가 어떤 고유 목적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요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는 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공익 목적 사업 현황을 텍스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사업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란을 이제 모두 중복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 그리고 국내 국외의 주요 사업 지역도 복수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을 사업 실적을 이제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작성란은 이제 3개까지밖에 없는데요. 3가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이제 주된 사업 3개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합쳐서 4번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수행 비용을 이제 각각 주요 사업별로 이제 적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사업 수행 비용 최종적으로 합계액은 앞서 작성한 사업 수행 비용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요 앞에 비용 현황 작성하실 때 저희가 사업 수행 비용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과 지금 여기서 작성하시는 사업 수행 비용 합계가 반드시 일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목적 사업 수익 세부 현황입니다. 앞서서 공익목적 사업 수입을 이제 오른쪽 화면에 작성 서식을 작성을 지금 하고 넘어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부금, 보조금, 회비 수익, 기타 요 4가지로만 이제 구분해서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면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서 기재한 기부금을 이제 기부금 수익이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지출처에 대한 이제 개인으로 받았는지 영리법인 그리고 모금단체 등 다른 공익법인 등을 통해서 받았는지 그 외에 기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기부금 중에서도 현금이 아닌 기부 물품으로 받으신 가액은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분만이 아니라 이제 정기분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기분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전년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전에 입력되어 있던 요
수익 세부 현황이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그리고 회비 그리고 기타 목적 사업 수익이나 사업의 수익 등은 앞서 작성한 그 금액을 동일하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손익 세부 현황입니다. 네, 공인 목적 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제 운영 성과표상 손익을 작성을 해주시는 란이고요. 요거는 금융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수익이 발생하는 원천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기타 금융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자 배당을 제외한 뭐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처분 손익 등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 기타는 위에서 명시한 이제 금융 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업 수익을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인 목적 사업 비용 세부 현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공인 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제 운영 성과표상의 분배 비용, 인력 비용, 그리고 시설 비용, 기타 비용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작성이 가장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서 이제 공인 목적 사업 비용은 저희가 사업 수행 비용과 일반 관리 비용 그리고 모금 비용으로 이미 구분을 기재를 하셨는데 이거를 다시 분배 비용과 인력, 시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또 한 번 나눠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분배 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와 국외로 구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장학단체들이 실제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어떤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 여기 이 분배 비용으로 포함이 되겠고요. 인력 비용은 그 해당 단체가 고용된 인력과 관계된 비용을 모두 이제 비용으로 산정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력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업 수행 비용과 그다음에 일반 관리 비용 그리고 모금 비용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 그 사회복지사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인력 비용은 여기 사업 수행 비용으로 이제 사업 수행 비용, 인력 비용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그 담당자의 인력 비용은 일반 관리 비용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모금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담당자들의 인력 비용은 모금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또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뭐 토지나 건물, 각종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기타 비용으로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인력 비용을 기능별로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일반 사업 수행 비용에 완전히 이제 몰아서 통합해서 기재하거나 아니면 일반 관리 비용으로 완전히 이제 기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부자들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 담당자 인건비는 사업 수행 비용으로 그리고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의 인건비는 일반 관리 비용으로 그리고 모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비용은 모금 비용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 사례를 한번 보면요. 공인 목적 사업 비용이 이제 불일치하는 이제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제 작성한 공인 목적 사업 비용 세부 현황에 보시면은 그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요 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그 전에 작성한 비용 현황에서의 값과 일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부 현황 작성이 워낙 좀 복잡하고 입력할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수로 요 값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업 외 비용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도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계도 당연히 이제 일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불일치되는 사례를 이제 한번 실제 이게 공시된 사례인데요.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공익목적 사업의 사업 수행 비용과 일반 관리 비용이 각각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 해당 단체는 오른쪽에 작성을 하실 때 요 사업 수행 비용과 일반 관리 비용을 합쳐서 그냥 사업 수행 비용에 다 명시를 하신 경우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있었던 이제 오류가 이제 재무제표와의 불일치입니다. 저희가 방금 제가 이제 의무공시 서식 작성 요령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의 정보를 요약한 사실상 총괄표 기능을 하는 이제 서식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재무제표에 있는 값들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 부분이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단체들이 좀 정확하고 편리하게 공시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개선 중에 있는데요. 그 개선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면 이게 좀 더 이제 그 의무공시 서식을 작성하기가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가 아래에 이제 작성 순서상 아래에 가 있는데 이 순서를 조정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좀 작성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이제 순서를 바꿀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아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일치하게끔 입력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운영성과표상의 인력 비용 그리고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성과표로 입력을 해주시면 의무공시 서식에 비용 세부 현황에 이렇게 자동으로 값들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이 재무제표와 불일치는 상당수 이렇게 오류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공익법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식으로 이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서식이 있는데요. 그 명세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기 2월 잔액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미 이제 미리 채용 기능을 통해서 전년도에 있는 전년도 보고하신 그 공시 서류에 차기 6월 잔액이랑 일치하게끔 저희가 미리 채워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채워드리긴 하지만 여기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수입을 이제 월별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작성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현재 작성 방법으로는 이제 기본 순자산으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은 앞서에서는 제외하고 작성을 이제 기부금 수익을 인식하라고 했는데요.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기본 순자산으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은 포함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당연히 이제 기부금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이제 빼고 이제 수입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의무공시 서식에 기부금 수익하고는 이제 일치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작성 요령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기부금 수익과 지금 여기서 작성되는 기부금 합계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혹시 오류가 있는 걸로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이 두 부분을 일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지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공익법인의 지원 사업이나 일반 관리비 그리고 기금 조성비 등을 이제 월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과 지출만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은 잔액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지출 명세서 이제 하단에 네, 지출 명세를 이제 상세하게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파일로도 업로드 가능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부금 지출 명세서 작성하기 밑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요 다음 화면이 이제 엑셀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기부금 단체가 엑셀로서 관리하던 기부금 지출 명세를 업로드 방식으로서 이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일이 이제 기부금 지출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지출 입력을 하실 때는 기부금으로서 지출한 모든 금액을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동일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을 하신 경우에는 지출 목적별로 이제 작성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이제 대표적인 수혜자 명단을 적고 합산해서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예시는 저희 공시서식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홍길동 외에 100명에게 10만 원씩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연간 수익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합산해서 그냥 지출 목적을 장학으로 두고 수혜인은 101명 이렇게 해서 그냥 합산해서 기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예시로 복지시설에 물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게 100만 원 이상을 이제 수혜단체에게 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요 단체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지출을 이제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합계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출 명세서를 이제 작성하시면 이제 국내 국외 별도로 작성을 하시면 이 둘의 합계가 기부금 지출 합계와 일치를 해야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요. 이제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이 합계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게끔 작성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주요 오류 사례로서 지출 명세서를 좀 부실하게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왼쪽처럼 기부금 지출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하단의 지출 명세서 상에서는 전혀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른쪽처럼 기부금 지출 내역을 그냥 통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운영 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작성 안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굉장히 상세하게 잘 작성해 주시는 이제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 명세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서 이 지출 명세 페이지가 거의 수십 페이지가 되도록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상세하게 해주시는 이제 잘 작성해 주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상세히 공개해 주시는 쪽이 기부자의 신뢰도 받으시고 향후에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기부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기부금 지출 명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부자나 잠재적 기부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이제 서식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서식인데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명세서 작성란입니다. 이제 작성 대상은 설립 당시에 출연해 주신 출연자와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한
그 자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출연자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출연일 현재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리고 2천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 이상을 출연한 자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인적 사항이나 출연 재산의 종류, 그리고 이사장과의 관계 등을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사장과의 관계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법령상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셔서 특수관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등 주요 구성원 명세도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와 임원의 명세를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출연자와의 관계, 그리고 출연 법인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사들과의 관계를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 5개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 여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오류 사례를 보면 공익법인에 분명히 등기된 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세서를 아예 작성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상세히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제 모든 서식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좀 일부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되는 서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요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꼭 알고 계셨으면 하시는 부분을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100억 원 이상인 법인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연간 수익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기부금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무공시 대상도 이제 올해부터 확대가 되어서 당초 자산 5억 원 이상 그리고 수익금액 3억 원 이상에서 모든 공익법인이 올해부터는 공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이제 의무지출 제도가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그 공익법인 의무지출 제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익용 자산이나 또는 수익 사업용 자산의 일정 비율,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1%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일정 비율을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제 임대를 해서 그 임대 수익을 이제 얻고 계시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가액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1%,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성실공익법인만 대상이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반드시 의무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이후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공익 사업을 이제 지출을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꼭 지출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이 이제 좀 변경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병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주무관청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주무관청이 요건을 검토해서 기재부에 지정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국세청으로 반드시 이제 지정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국세청이 검토해서 기재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도 이제 강화가 되었는데요. 홈페이지 개설 요건이 좀 강화가 되어서 이전에는 이제 해당 단체 홈페이지 개설 요건만 받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무관청과 국민신문고, 국세청 등 이제 1개 이상 기관의 이제 홈페이지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당초에는 한번 지정받으면 6년간 이제 지정 기간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규 지정은 3년, 그리고 재지정을 받는 경우에만 6년이
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사실과 다르게 발급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가산세율이 2%에서 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단체 명칭이 좀 통일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상증세법상에서는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이제 명칭이 불려졌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저희가 기부금 단체라고 했고 소득세법상으로는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라고 했는데 이제 용어가 통일이 되면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공익법인으로 그리고 소득세법상 기부금 민간 단체는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가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출연재산을 받으시면 공익목적에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용도 외로 사용을 하시거나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위반 사항이 더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익목적에 사용을 하고 계시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중단이 되시면 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공익법인 신고 안내와 최근 결산 서류 공시 작성 방법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세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 기회들이 많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지금 웹엑스에 계신 500명의 그 참석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00여 분이 참석을 하셔서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 답변을 하는 모습을 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돼서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신청자들에 한해서 제가 이메일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